안녕하세요. 집사생활연구소입니다. 요즘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하지만 설레는 마음만으로 쇼핑 카트를 채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7년 동안 뱅순이, 뱅돌이, 박하를 아기 때부터 키우며 깨달은 진짜 필수 리스트 12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입양 첫날부터 당황하지 않도록 이 영상 하나로 끝내보세요. 첫 번째, 화장실과 매트. 집안의 청결을 결정하는 첫 단추. 고양이를 키우는데 화장실은 절대, never,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 용품입니다. 화장실만 잘 세팅해 놓으면 고양이의 배변 문제는 끝이랍니다. 화장실은 고양이 몸 길이의 최소 1.5배 이상으로 넉넉한 것으로 추천합니다. 화장실이 너무 작으면 볼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모래를 덮을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고가 생겨요. 아기 때는 작아도 괜찮지만 커갈수록 화장실이 커야겠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높이도 높을수록 모래가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뱅돌이는 발 차이가 강해서 모래가 팍팍 튀더라고요. 돔 형식으로 된 화장실도 아이들만 잘 사용한다면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넓고 높은 개방감 있는 화장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사막화 방지 매트를 넓게 깔아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발가락 사이에 낀 모래가 온 집안에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고양이가 여러 마리라면 최소한 숫자에 맞게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모래. 고양이의 발바닥 취향 저격하기. 모래는 크게 벤토나이트와 두부모래로 나뉩니다. 벤토나이트는 자연 상태의 흙과 비슷해 고양이 기호성이 가장 좋지만 먼지가 날리고 사막화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착력과 흡입력이 좋아 냄새도 덜 나고 좋아요. 반면 두부모래는 처리가 쉽고 알갱이가 커서 사막화가 적어요. 물에도 잘 녹아 변기에 버려도 되니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취향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저희 뱅순, 뱅돌이는 모래 구분 없이 잘 사용했는데 막내 박하는 벤토나이트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벤토와 두부모래 두 가지 다 사용해보고 맞춰갔답니다. 세 번째, 식기 및 정수기. 식기는 준비가 안 되었다면 급한 대로 집에 그릇으로 대신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건강과 청결을 위해 양이들 개별 식기를 준비해 주세요. 식기는 보통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세균 번식 방지에 유리한 스테인리스, 세라믹, 유리 소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크기에 따라 높이를 맞추어 골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일반 건식 사료는 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사용하고 습식 사료는 스테인리스 그릇만 사용하여 담아준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그릇과 사료 그릇은 따로 준비해 주세요. 사료와 물그릇이 통합되어 있는 제품이 많은데 제가 써보니 사료가 자꾸 물에 떨어져서 위생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음수량이 적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집사겠죠. 저희 집 뱅돌이는 호기심이 강한 아이라 그릇에 물은 잘 안 마시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으면 꼭 와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수기를 따로 준비해서 사용합니다. 위생적으로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물을 정말 잘 마셔요. 용량도 많이 넣을 수 있으니 집사도 편리해서 좋죠. 네 번째, 사료 및 간식. 영양과 보상의 균형 잡기. 사료는 입양 전 아이가 먹던 것을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분은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료 교체는 배탈이나 아이가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라면 사료를 물에 불려주시면서 급여하면 됩니다. 저는 박하가 너무 어렸어서 주사기에 사료를 녹여서 넣어줬답니다. 그리고 습식캔은 양이에게 좋고 너무도 좋아라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습식캔에 물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자연스럽게 음수량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간식으로는 대표적인 추루와 트릿이 있죠. 추루는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보상이지만 너무 자주 주면 사료를 거부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루는 양이들 보상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곱을 떼거나 발톱을 깎거나 이동장을 이용하거나 싫어하는 행동 뒤에 보상을 주어 좋은 경험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간식은 어디까지나 간식일 뿐이니 사료급여에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보상용으로 적절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크래처. 가구 수명을 연장하는 필수 방어선이자 고양이 스트레스 해소.
고양이의 발톱은 여러 겹이라 스크래칭으로 겉껍질을 벗겨 새 발톱을 드러내며 야생 본능이 남아 사냥 도구인 발톱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을 전환하며 반가움, 불안, 흥분 등 다양한 감정 표현에 쓰입니다. 스크래처가 부족하면 고양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소파나 벽지를 사냥감으로 정해버립니다. 집안 곳곳에 수평, 수직형 스크래처를 배치해주세요. 5,000원 정도의 가성비 제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스크래처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집안이 안전해집니다. 6번째, 낚싯대. 본능 해소와 숙면의 열쇠. 강아지는 산책을 나가지만 고양이는 집안에서의 사냥놀이가 운동의 전부입니다. 낚싯대를 이용해 하루 최소 15분 이상 리얼하게 놀아주세요. 자주 놀아줄수록 당연히 좋겠죠. 사냥 본능이 해소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쌓여 밤에 우다다가 심해지고 이는 집사와 고양이 모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어쩌면 이 사냥놀이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랍니다. 사냥놀이는 하루쯤 걸러도 되겠지 한다면 고양이에게는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죠. 저도 피곤하거나 지칠 때가 있어서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어서 미룬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자동 장난감에 집착한답니다. 냥이가 알아서 잘 놀 때면 나름의 뿌듯함이 있으니까요. 자동 장난감에 대해선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룰게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집사와 함께 노는 것이랍니다. 잊지 마세요. 7번째, 브러쉬. 털 날림 방지와 교감의 시간. 고양이는 스스로 그루밍을 하지만 죽은 털을 골라내주는 빗질은 필수입니다. 특히 장모종이라면 털이 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빗질해줘야 하죠. 빗질은 털 날림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집사와의 유대감을 쌓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빗질을 해주면 아주 좋아서 골골송을 부른답니다. 3,000원 정도의 기본빗으로 시작해도 아이들은 충분히 시원해합니다. 8번째, 발톱 깎기. 집사의 피부와 가구를 지키는 도구. 고양이 발톱은 갈고리처럼 날카로워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합니다. 스크래처로 발톱을 관리하더라도 발톱이 뾰족해진답니다. 발톱이 너무 길면 집사의 피부에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고양이가 걸을 때 카펫이나 이불에 발톱이 걸려 다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을 건드리지 않게 끝부분만 살짝 깎아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기 때부터 손을 잡고 발톱을 깎는 습관을 들여두어야 거부감 없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9번째, 이동장. 안전한 외출을 위한 필수품. 병원을 갈 때나 이동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죠. 이동장은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 공포를 줄이고 도망치거나 분실되는 사고를 예방하며 병원 방문 시 진료를 더 안전하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천으로 된 것이든 플라스틱 재질이든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중요한 것은 튼튼해서 안전하고 안정감이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아이템을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볼게요. 10번째, 숨숨집. 낯선 환경에서의 유일한 안식처. 고양이는 좁고 어두운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합니다. 특히 낯선 환경에 처음 온 고양이는 엄청난 공포를 느껴요. 이때 숨숨집이 있으면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입양 첫날은 고양이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숨숨집 근처에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 박하는 새로운 곳을 가면 먹지도 않고 구석에 계속 숨어 있어요. 이럴 때 숨숨집으로 피신할 곳을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죠. 11번째, 예방접종 병원비. 첫 달 지출의 가장 큰 복병. 입양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기본 접종과 항체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에서 20만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아이의 평생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투자이니 입양 전 이 비용은 반드시 여유있게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12번째, 의료비 적금 통장. 뱅순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 리스트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 전용 적금 통장입니다. 고양이는 아픈 것을 철저히 숨기는 동물이라 겉으로 증상이 보일 때는 이미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떠난 뱅순이가 응급실을 전전할 때 제가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후회가 있었겠죠. 매달 커피 몇 잔 값을 아껴 아이의 생명줄이 될 통장을 꼭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고양이와 함께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양이 한 마리를 맞이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해서 놀라셨나요? 저도 7년 전엔 그랬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돈을 보며 한숨을 쉴 때도 있고 매일 아침 털과 전쟁을 치르며 피곤해할 때도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놀아주기 귀찮아질 때도 있죠. 하지만 퇴근 후 문소리가 들리면 현관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야옹하며 맞아주는 뱅돌이, 그리고 제 다리에 몸을 비비는 바카의 그 작은 몸, 항상 제 옆에 누워있던 뱅순이까지.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 모든 고생은 어느새 행복으로 바뀝니다. 입양은 완벽한 용품을 갖추는 것보다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단단한 마음 하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입양 후 여러분 곁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이를 보며 너를 데려오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게 될 그날까지 집사생활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선배 집사님들의 다양한 댓글도 초보 집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겠죠. 오늘도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안녕.